네, 9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김프로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하락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증시 코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파5 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파이브. 어제도 정말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네. 오늘 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네.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극심하게 투자 심리가 좀 꺾여버렸는데 악재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상황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이 부채 한도 증액이 협상이 타결이 계속 안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좀 남아있고요. 특히 과거에도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될 정도로 약간 이제 큰 악재로 부각됐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이 그 이유 때문에 좀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1.56%까지 올랐거든요.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금 매일같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 때도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경험을 좀 해보셨었죠.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 단순히 이제 금리 급등만 이슈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또 자극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이 조기에 또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악재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미국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오전장에 시초가 근처에서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좀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이 마음 편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며칠이나 되나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 이 영민한 투자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장이 급락을 하다가도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무쪼록 코스피 지수도 좀 살아나고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좀 회복하고 마무리가 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헝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긴 한데요. 하지만 아직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소개해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리뷰 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8월 27일에 편입하신 캠트로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캠트로스가 장중에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무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강조해드리는 포인트가 친환경 섹터 종목들을 좀 잘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오늘은 이제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이슈 속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추락하는 시장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캠트로스가 어저께 나온 리포트를 보면 제2의 첨보가 될 수 있다. 이제 전화제일 첨가제 시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으로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 무료 방송 시간에서도 제가 캠트로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을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동박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이런 기업들, 지수가 지금 2%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섹터 쪽의 종목들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지수 대비 좀 강하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일 때는 오히려 시장 대비 강한 이런 종목들 쪽으로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캠트로스가 이제 급등한 걸 보시면서 후속주를 또 계속 공략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역시나 또 직진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후속주 준비해 왔으니까 잠시 후에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캠트로스, 우리 영민한 투자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이 캠트로스 담으셨을 것 같은데요. 68%의 수익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9월 27일에 언급해주신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볼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보기 의견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프로님 보기입니다. 좀 더 분발하세요. 네, 분발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오늘 사실 유일에너테크가 개파락 출발하면서 바로 손절가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다가 사실 오늘 이제 개파락 떨어지면서 손절가를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니까 2만 원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이제 매도 처리는 됐는데요. 사실 지금 주가는 2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혹시 손절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가 흐름이 조금 이제 둔탁해졌지만 사실 이제 헝다 리스크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자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헝다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계열은행의 지분을 매각을 해가지고 1조 8천억 정도의 현금 수혈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헝다 리스크는 좀 해소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왜 제가 유일에너테크 이 종목 얘기를 하면서 헝다 리스크 얘기를 꺼내드렸냐면 헝다 그룹의 자회사 헝다 자동차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아직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회사지만 중국 시장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헝다 자동차가 사세를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헝다 자동차하고 거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유일에너테크라든지 엠플러스라든지 원익P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요 헝다 자동차에 장비를 납품을 한 이력이 있거든요. 만약에 헝다 자동차까지도 재무적인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면 수주를 했던 걸 이제 대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부터 이제 하락이 좀 급격하게 좀 진행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헝다 그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무적인 자구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알짜 자회사인 헝다 자동차를 또 매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련주들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유일에너테크는 이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오늘 시장이 워낙 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22,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악재 때문에 유일에너테크가 조금 내려갔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반등의 조짐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프로님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해봤는데요. 현재 같이 라운딩을 돌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문자 보내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5284님, 에이스테크 16,8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종목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더블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지금 당장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체를 해가지고 시장이 살아났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시장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정말 많죠. 다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5G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나려면 시장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살아났을 때 훨씬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테크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들어볼게요. 3339님, 한동화성 18,000원에 35% 보유하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사실 한동화성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0원대 이상까지 주가가 한번 올라섰다가 지금 단기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10%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6,000원대가 이제 딱 지지가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여요.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CIS라든지 어제도 제가 리뷰해드렸던 TS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여전히 좀 강하거든요. 한남화성도 역시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죠. 아직도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최소 18,000원 매수가 이상까지는 가격 반등이 가능해 보이니까 조금만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님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할
하겠고요. 네. 라운딩을 돌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샵 2034로 문자 주세요. 우리 김프로님께서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 보면 좋을 김프로의 원샷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네, 21,100원 현재가로 후성이라는 종목을 신규 네.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도 뭐 직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종목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다소 이제 좀 치여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이런 대장주들은 사실상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에코프로, BM, LNF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형, 중대형주들 중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세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캠트로스 제가 조금 전에 리뷰해드렸죠. 2차전지 전해질과 관련된 기업으로 사실상 대장주들에 비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이 2024년, 2026년도의 실적까지 지금 인식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소재 기업들이 2024년도까지의 가치를 반영했을 경우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재평가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후성이라는 종목도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소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요. 2분기 때까지는 후성이 시장에서 거의 두각을 나타내질 못했었거든요. 근데 2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3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준비해온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직전 2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3분기가 되면 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가 지난 3년 동안에 특히나 중국에서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해놨어요.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 그리고 2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공장을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증설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2분기가 지나면서 요 공장들이 계속해서 정상 가동이 좀 되고 있다. 반도체 특수가스도 그렇고 2차전지 전해질과 관련된 공장도 2분기 때부터 이제 가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는 온기로 실적이 이제 다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차전지 소재는 오히려 풍기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배터리 생산량에 비해서 소재 공급이 워낙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앞으로 2, 3년 동안에 초호황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후성 역시도 중국의 상위권의 전해질 기업들을 모두 다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캠트로스도 전해질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후성도 직전에 이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등이 나오다가 어저께 이제 크게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오늘도 역시나 추가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첨보라든지 캠트로스라든지 동화기업과 같은 이런 전해질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저는 후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난주에 느닷없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악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진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사실상 후성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조정을 받는 게 물론 시장 전체적인 이슈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 투자를 해놓은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쪽에서 전력난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공장들까지도 이제 셧다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후성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악재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전력난 문제, 사실 중국 경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4분기 때 성장률까지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그대로 이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은 낮다. 악재는 반영됐고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21,1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프로님의 홀인원 종목 후성으로 알아봤습니다. 캠트로스의 후속주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핵심 소재 제조 기업이고요. 아직까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증시 라운딩 알차게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